예, LG화학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올 초만 하더라도 100만 원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62만 5천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LG화학은 왜 그런 것일까? 갈 길은 어디일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LG화학 집중 분석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가 올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문제가 겹쳐 있는 건데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 내용부터 좀 볼게요. 네, LG그룹의 모태죠, 사실은. LG그룹은 19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소위 말하는 동동구리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47년도에 그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이 부산 대신동에서 라키공업사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동그룹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때 50년도에 이 화장품을 담을 그릇을 만들다가 사실 LG화학이 탄생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LG화학의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이 바로 이 모태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4년도에 현재 사명이 럭키로 됐다가 2001년도에 LG화학의 사업 보고서를 들어보시면 설립연도가 2001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2001년도에 LGCIA로 바꾸면서 인적 분할된 회사가 현재 LG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LG생명과학을 합병을 했죠. 그래서 LG화학의 생명과학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가 하나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현재 그 가장 핫한 전지 사업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되고 내년 1월에 상장 예정된 기업. 전체 매출액은 1년 올해 기준으로 약 45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45가 될 것 같은데 매출의 구성을 보면 역시 석유화학이 전체 한 15조 이상으로 약 40% 이상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배터리가 전체 매출액이 약 18조 더 올해는 더 예상을 해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써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분할이 된 거죠. 현재는 떨어져 나가서 있으면 현재 연결 기준이니까 분할돼 있는데 떨어져 나가면 매출액은 약 40% 이상 줄어들겠죠. 네. 내년도 되면. 근데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석유화학을 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은 2%밖에 되지 않고요. 네. 첨단 소재가 들어있고. 첨단 소재가 4.4%인데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향후 LG화학의 포텐셜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이 바로 저 첨단 소재 사업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어떻게 이제 향후 LG화학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아주 실적은 괜찮습니다. 배터리에서 약간 적자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은 안정적인 매출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요,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심리가,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 과거를 짚어주시니까 좋습니다. 1947년에 라키화학공업이 할 때는 그 당시 플라스틱 화학이 최첨단 산업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이 변화가 지금의 됐는데. 배터리 사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LG화학의 지배구조, 지분 현황이 어떤지 까지세요? 네, LG그룹 전체 지분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LG그룹은 이제 주 LG 산하에 크게 그 LG전자계열과 LG화학계열로 LG그룹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이었죠. 구본준 부회장이 LX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업을 드러냈습니다. 네. LX에서 가져간 기업 중 하나가 LG화학계열의 LG하우시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LX 하우시스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LG화학 밑에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현재 100% 지분이죠. 그중에 30%를 상장하는 거죠. 네. 70%를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LG 파만농, 동부그룹이었습니다. 동부그룹이었는데 인수를 했죠. 그래서 가지고 있고, 우지나 코리아 시텍, 그 다른 전자계열 이제 재료 쪽이고요. 그래서 LG 화학 쪽이 저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외에 전자, LG 생활건강은 원래 LG 화학 밑에 있었는데 생활건강 자체의 매출이 워낙 커서 또 지금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뭐 지배구조가 뭐 경영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가장 과도가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줄여서 네. LG 엔솔의 IPO인데요.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사실은 우리는 LG화학 살 때 배터리 보고 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요. 그죠? 네. LG화학이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엔솔에 분리 나가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예상은 했었죠. 그 물적 분할할 때 작년에 네. 물적 분할할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저가까지 떨어질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신저가의 영향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과 상장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요. 과연 이것 때문에 신저가 행진이 이어질까라고는 한번 퀘스천을 던져봐야 되겠죠. 네. 가장 최근에 이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있었지만 미국의 배터리 관련 사업들의 주가 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테슬라부터 그 영향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1월 IPO가 같이 맞물리면서 LG 화학이 신저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LG 화학을 뭐 아까 방금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했죠.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발을 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을 때 LG 화학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서 LG 에너지 솔루션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 과연 얼마 정도 남을 것인가가 사실은 그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 주가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상장사가 자회사업 가치를 한 50% 정도 할인 받거든요. 네. 아까도 우리 지배구조에서 이야기했지만 70%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LG 화학이.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 예. 이게 사실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LG 엔솔이 빠져나와도 그 부분이 확 떼가는 게 아니라 LG 엔솔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연결로 잡히게 되고. 이래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뭐 예상 시장 가치가 약 70조로 본다면 네. 70조에 77, 45. 보수적으로 50% 50조. 보도록. 네. 그러면 35조가 LG 화학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는 그것조차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업체로 볼 때랑 화학 업체로 볼 때는 시장의 이제 배수를 다르게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LG 화학이 이어가기 전에 번외로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1월이잖아요. 네. IPO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으면 좋을 텐데 또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뭐 내년도 시장에서 가장 대여금이죠. 대여죠. 네, 예. 대여죠. 1월 27일 상장 예정이고요. 네. 뭐 워낙 오랫동안 그 군부를 떼놓은 회사라서 내년 뭐 굉장히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이 높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약 70조 예상을 하는데 삼성생명 2010년도에 공모 금액이 4조 9천억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니까 공모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본다면 한 10조에서 12조 정도를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공모가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 같고요. 시초가로 본다면 공모가를 만약에 웃돈다면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까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네. 5위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교 기업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를 보는데 투자자분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CATL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CATL이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요. 270조거든요. 근데 CATL이 현재 이익이 1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이익을 9천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럼 단순히 이익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CATL의 약 80%, 70%좀 되니까 네. 250조에 70%면 140조 정도를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공모가 기준보다 최소 2배 정도는 갈 것이라고 중국 CATL을 비교해 본다면 네. 그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장 가치를 그렇게 좀 비교해 보는 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얘기는 아마 내년 되면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LG 화학 얘기를 LG 화학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떼고 그거는 이제 지분으로 잡히는 거니까 남아있는 LG 화학이라는 회사는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있고 새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네. 건데요. 일단
화학 부분에서는 LG화학의 입지는 어떤가요? 우선 그 아까 매출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전체 매출의 약 50% 이상이 석유화학.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떼낸다면 네. 그 70, 80%가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서 매출 날 텐데 저 부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PP, PT 이런 겁니다. 네. PVC, ABS라서 산업용 가장 기초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맞다. 그러니까 화학 부분만 떼본다면.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첨단 소재 쪽인데 요거는 OLED하고 같이 연동을 보셔야 돼요. 요번에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가 LG전자의 OLED를 사용한다고 이미 거의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LGD랑 같이 예, 뭐 손잡는다. LGD의 OLED를 본다면 네. 그렇다면 OLED 소재 부분에서는 LG화학이 약간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첨단 소재에서는 OLED고 세 번째 이제 화학분을 본다면 역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죠. 배터리 소재 중에서 제일 큰 중에 하나가 양극재인데요. 올해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만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해서 현재 6만 톤인 것을 이제 8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포텐셜이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런 현재 SK 이노베이션하고 SK IT에서 하고 있는 분리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일본 토레이와 합작을 해서 네. 헝가리에 공장을 세웁니다. 헝가리가 어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는 바로 근접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 화학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에서 분리해 나가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 곡선과 같이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소재 부분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LG 화학에서 향후 볼 수 있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되고 나서 배터리 소재 관련 네. 양극재와 분리막 이 두 개를 남아있다. 역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OLED 쪽에 그 소량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향후 좀 투자할 때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LG 엔솔이 분리 나가도 배터리 쪽에 소재라든지 분리막 쪽이 있다. 예, 네. 그런 얘기인데 투자자들은 됐고 지금 일단 부담을 많이 그렇죠. 느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거 언제 그렇습니다. 커서 될 거냐는 아직 이제 밸류를 못 주고 있는 거고요. 네. 특이한 게 보면 아까 생명과학 분야가 있었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 후보 물질을 중국에 임상했다는 바이오도 합니까, LG화학이? 네, 바이오 하죠. 네. 뭐 SK 바이오는 워낙 유명했고요. 네. 사실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LG 생명과학이 별도 기업이었죠. 네. 2017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바이오가 네.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최근에 중국의 파트너사가 있어요. 트랜스트라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원래는 이제 제약만 하다가 이 바이오 사이언스와 다국적 제약사가 되면서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사가 됐습니다. LG 화학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과학 쪽의 경영 전략은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자기들 혼자 하지 않는다. 예. 그게 요즘 방식 네, 트렌드입니다. 바이로트를 예. 가지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파트너사가 중국 파트너사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각 면역 질환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유궤양 치료제예요. 이게 중국 시장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예. 파트너사를 한 것 같고 안타까운 건 LG 생명과학 출신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60, 70명이 퇴사를 해가지고요. 예. 현재 주요 바이오 기업 10곳이 다 생명과학 출신들의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굳이 바라볼 수 있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더 일어난다면 이 기업들과 뭔가 협업해서 뭔가 바이오 쪽에 포텐셜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데 현재 LG 생명과학에서 매출액은 약 5천억 안팎이고요.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출액입니다. LG 생명과학이 있군요. 합병한 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SK는 주 SK가 그런 역할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들이 여기도 키우고 저기도 키우고. LG는 사실 주 LG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LG 화학이 그런 이 테스트베드 모 기업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적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수급 요인으로 흘러내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일 거고 혹은 좀 사도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실적하고 투자 조언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국내 배터리 이제 3사 모두가 전기차 시장 때문에
그 약세 때문에 다 하강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구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떨어지느냐? 현 주가가 대부분 2025년 주가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너무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분간 아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배터리주는 저는 많이 둔화를 하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보느냐? 제가 그래서 아까 소재주를 좀 보라는 겁니다. 네. 예. 배터리 그 주들은 대부분 굉장히 2025년 걸 당겨받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소재주에서 그에 대한 그 매물들이 좀 볼 수 있어서 LG화학도 그런 포인트를 좀 보는 게 하고 좋을 것 같고 실적은 매출액은 3분기 기준 4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9% 줄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지행과 뭐 리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LG화학은 첫 번째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바이오 쪽과 친환경 소재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아직도 볼 게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그걸 언제 거기에 집중해 주느냐, 그게 이제 좀 관건입니다. 오늘 마켓 주민 LG화학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